신논현역 앞입니다. 신논현역 3번 출구 앞쪽 모습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걸어서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이제 출근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고요. 2024년 1월인데 이제 고작 1월인데 이제 나라 전체의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점점 심해지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점점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워하는 일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세금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살 수 있으려나 걱정입니다. 뭐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를 1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10명 중에 4명은 빚이 있는 사람, 2명은 플러스 마이너스 빵,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10명 중에 4명이 40%가 빚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흔히 얘기하는 가계부채가 예를 들어 2,000조라고 칠게요. 그리고 뭐 계산하기 편하게 국민의 수가 5,500만 명이 아니라 6천만 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6천만 명 중에 뭐 이래저래 5,500만 명이라 치고 5천만 명 중에서 이래저래 따지면 빚이 뭐 가계부채 이러면은 인당 빚이 얼마입니까? 대략 빚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당 한 1억쯤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 거죠. 뭐 4인 가족은 빚이 4억, 그리고 뭐 3인 가족은 3억, 뭐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또한 이제 빚이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빚이 2억이고 어떤 사람은 7억이고 어떤 사람은 10억이고 막 이러겠죠. 뭐 결국은 우리가 뭐 1억, 2억, 뭐 10억, 20억, 10억, 20억, 30억을 너무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1억, 2억을 되게 금방 만들 수 있는 돈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요, 연봉 1억이라 해도 1억을 모으는데 오래 걸립니다. 뭐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월 1년에 1,000만원 모아야 10년에 1억인 겁니다. 1년에 1,000만원 모으기가 쉽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1년에 1,000만원 모으는 것도 그 보통이 아닙니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10억은요, 10억이 말입니까? 10억은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다. 10억은 그냥 5억도 보통 사람들이 만져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30들 청년들이 전세자금 대출로 2억을 3억을 이제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네들이 2억 3억을 빚을 지고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되겠냐고요. 저도 이제 사기를 당해서 3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복구가 되냐고요. 복구 안 됩니다. 금방 복구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직장생활을 23년째 했고 뭐 시장 다니기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는 생활들을 해서 뭐 대략 따져서 한 25년간에 이제 일을 해서 노동소득을 이제 가졌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3억이라고 하는 그 데미지를 받고 난 이후에 휘청거린 거죠. 지금 이렇게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겨우 그런 이제 그 충격에서 벗어난 지가 이제 겨우 이제 5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만큼 매우 무섭고 잔혹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30들 전 사기 당한 이들이 전국에 한둘이 아니죠. 누구 잘못입니까? 전 사기를 친 그 집주인들, 그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들만의 잘못이냐고요. 그러한 판을 깔아줬던 이제 정부의 잘못이 매우 컸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가 재임하던 기간에 전세 대출을 엄청나게 해줘서 사실상 전세 사기에 판을 깔아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에 대한 그 눈물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입으로는 뭐 되게 뭐 도와줄 것처럼 엄청 떠들어대고 경청해 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런 손을 내밀어 준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저 태양건설의 부동산 PF는요 나서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85조니 100조니 200조니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저렇게 수작질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럴 돈 있으면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맞죠. 전세 사기 당한 청년들에게 뭐 전부 다 지원해주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저기 뭐야 뭐 포털에 들어가면은 의견 되게 분분합니다. 왜 개인적인 사기를 당했는데 세금을 왜 줘야 되냐고 온갖 이렇게 활발한 논쟁들 토론들이 많죠. 근데 태양건설에 부동산 PF 대출 해주는데 우리의 세금을 1, 2조도 아니고 10조, 20조도 아니고 뭐 100조 이상씩을 쳐붓겠다라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뭐 감론 을박 엄청난 이렇게 항의나 저항이나 논란이 돼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대한민국이 썩었습니까? 참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라는 거죠. 저기 태양건설 부동산 PF 대출에 세금 메꿔주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올리려고 일어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월 1일인가 1월 3일인가요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이라고 하는 놈이 한국전력을 이탈리아식으로 민영한다라고 했어요.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기로 악명이 깊은 나라입니다. 2015에서 2022년까지인가요 전기세를 무려 12배를 올렸어요. 그런 이탈리아를 따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정부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만 들어도 대한민국에 엄청난 세금과 엄청난 그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게다가 빚까지 져가지고 대출 이자 원 갚으려고 허덕이는 개인들도 되게 많은데 국민들을 위한 세금을 아껴 쓰고 현명한 곳에 써야 되는데 되려 더 행복했다라고 수작을 부리는 게 저 윤석열 정부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자고 이러는 걸까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썰려나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국이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